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HLB 너무나 오랜 시간을 많은 투자자분들을 좀 괴롭혔는데, 그러다가 상한가를 한번 쏴주면서 좀 시원하게 속이 뚫리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내리꽂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또 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요. 지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정말 맞을지,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 일봉 차트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줄곧 보이다가 정말 진짜 이렇게 한 줄기 장대 양봉이 좀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다 또 대거 반납을 해 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올라도 문제, 안 올라도 문제,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르면 오른 대로 괜히 추격 매수하다가 오히려 손실권을 더 키워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는데,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뭐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상한가 갔던 날 자회사 엘레바와 중국 항서제약이 함께 진행 중인 가남 1차 치료제 글로벌 3상 시험 계획이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HLB는 중국 항서제약과 엘레바가 함께 진행 중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어떤 병용요법으로 가남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IND 한국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캄렐리주맙, 이게 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제네릭 면역 항암제인데요. 요걸 항서제약이 제네릭 약품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리보세라닙 이제 병용 임상 실험을 했더니 가남 치료제로서 임상을 이제 한국 식약처의 IND 3상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밖에도 이번 임상 시험은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 전체 생존 기간 무진행 생존 기간을 1차 평가 지표로 하며 기존 가남 1차 치료제인 소라페닙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남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이 치료제 자체가 최종적으로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어떤 전망,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적인 근거가 있길래 이 종목을 이렇게나 이 파이프라인에서 이렇게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어떤 데서 그런 생각이 느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상 실험을 하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해야 될 때는 어떤 데이터가 좀 명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해외에서도 우리 HLB를 너무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또 일단 병용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임상보다는 리스크가 좀 더 적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임상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큽니다. 임상은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뭐를 바라보고 그냥 배팅을 하고 계신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여러분들도 제약주 하나 정도는 내가 어떤 파이프라인을 하나만 기대하면서 들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 계실 겁니다. 너무 많지는 않지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정말 좋은 기업, 이 파이프라인은 진짜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기업들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아이큐어나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좀 더디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떤 결과적인 측면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겠다고 한 포부를 밝힌 제일약품이나 그 다음에 뭐 안트로젠이나 이런 종목들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이런 종목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데이터적인 부분이나 실제로 저는 주주총회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실제로 바깥에서 듣지 못하는 내용들, 언론에다가 모든 걸 100%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숨기고 주총에서만 오픈을 한다, 이건 아니지만, 왜냐면 임상에 대한 데이터는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밖에 모릅니다. 회사도 몰라요. 회사도 결과값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거지, 중간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성, 그러니까 기대감을 섞은 확실성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냥 무자비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게 성공 확률이 될까, 확률적인 부분을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니터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려준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데이터들을 좀 취합을 해보니까 성공 확률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이 신약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신약이 개발이 된다면 현재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올 것이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분석인 겁니다. 이런 이 해당 신약이 A라는 지금 신약, 예를 들어 뭐 리보세라닙이라고 칩시다. 자, 그 리보세라닙이 정말 임상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판이 되고 정말 뭐 간암 치료제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간암을 앓고 있는 그 간암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임상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물론 진짜 이 기업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우리 거의 진짜 최대 자산운용사인 그 블랙록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지분은 2,100억 원 정도나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아직 안 해보긴 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라볼 때는요, 정말 모 아니면 도다. 그럼 이 모와 도인 상황에서 그나마라도 확률이 5대5에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확률을 높일 수 있냐, 내가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은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야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트레이딩 접근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HLB를 기존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뭐 기존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쭉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나는 이 종목을 뭐 때문에 샀냐에 따라서 가져가셔야 될 관점이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정말 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사업이 정말 실패돼서 나한테 주가에 대한 영향이 데미지로 다가오는 걸 감안하고도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쭉 가져가셔도 좋겠죠. 그래서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당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초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젠을,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2분기에 대한 실적 퍼포먼스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죠. 아직 선반영이 되지 않았던 6위 음봉 6개에서 제가 매수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25만원 단가 지났을 때부터는 이미 수익률이 130% 가까이, 140, 150까지도 그렇게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실적 발표, 저는 실적에 대한 것만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적에 대한 게 여기 다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적 발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2분기는 피크라고 하는데 만약 여기서 2분기 찍고 3분기도 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단순 조정 후에 반등을 보였겠죠. 그렇죠? 단순 조정 후에 반등을 보였겠죠. 하지만 2분기가 피크라는 것 때문에 상승폭은 대거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25만 5천원부터 차익 실현을 외친 거죠. 그래서 제가 최초 매도 사인을 드렸을 때부터 했을 때도 여기 7월 31일이거든요 이제 막 거의 상승을 보일 때쯤에. 그래서 25만 2천원인 단가일 때 134%, 1억 4천, 거의 500 가까이 되는 수익률, 그렇죠? 수익금, 자 110% 정도 되는 수익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매도를 하냐도 달라지거든요. 118% 수익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매도를 다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런 종목들, 시젠도 이렇게,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다시 HLB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냐, 진짜 매도를 하냐, 이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리보세라닙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쭉 가져가셔도 좋아요. 쭉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단 이 종목을 이제 최근에 거래가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항상 접근할 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시가가 어느 정도 위에서 뛰고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날은 여기서부터 쭉 가져가진 않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3에서 5% 정도만 챙기고 나오자, 이 정도만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단타로 접근을 했을 3에서 5% 단타로 접근했을 구간이고, 이런 구간은 오히려 지금 시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시작하는 라인은 조종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손절도 잘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관점이 맞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뭐 이게 추가적인 어떤 가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차트는 굉장히 또 매력 있는 어떤 시세가 뭐냐면, 자, 지금 제가 딱 이 출발점 있죠, 여기 장대 양봉이 시작됐던 출발점을 딱 그으니까 이런 매물대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런 매물대들,
이런 매물대들. 여기 이제 3월달은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을 보였지만 이걸 제외하고도 기존의 어떤 지지 라인들, 그렇죠? 지지 라인들, 기존의 저항 라인들. 자,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가격이 굉장히 맥점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시세로 봤을 때. 그래서 81,800원 라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날의 시가가 81,800원이니까 시장 영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조율이 있을 수 있겠죠. 관련해서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패턴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좀 약간 단기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유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요 시장 라인 있죠. 요 시장 라인을 딱 밑에 내려주면서 반등을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익권으로 접어들여요. 자, 이날 그래서 어디죠? 8월 5일, 8월 6일. 자, 그래서 8월 6일 날, 그쵸? 유유자요. 우리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거든요. 8월 6일 날 12% 수익 보신 거, 그쵸? 8월 6일 19%, 21%, 20% 유유자요. 8월 6일 맞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무조건 저렇게 상한가 같던 자리에서 100% 수익이야는 아니지만, 지금 일단 제가 가진 어떤 패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저런 자리를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또 인선 ENT도 20% 가까이 수익을 봤던 날이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HLB도 어떤 단기적으로 지금 거래가 한번 터진 거에 대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여기 출발점 라인 81,800원인데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하방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런 라인 노려보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봉이 하나 더 뜰 수도 있어요. 왜? 흑산병 패턴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또 어떤 패턴들이 있냐? 제일약품 같은 패턴이 됩니다. 자, 급등을 보인 뒤에 HLB 딱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음봉을 만들어주고, 그럼 이 시작점, 출발점, 출발과 시작점 요런 라인을 공략을 하자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시세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HLB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이나 어떤 특정 모멘텀을 기준 잡아서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지금 뭐 오히려 무리하게 뛰어들어서 좀 물렸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은 이런 맥점도 한번 노려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아까 추천을 좀 드렸던 영상이긴 한데요. 종목들이긴 한데요. 피롭틱스나 경동제약도 한 번씩 살펴보라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밖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패턴과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코웨이라는 종목도 8만원 부근에서 잡는 전략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만원 부근.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8만원까지 좀 열어두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항상 시장이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야 돼요. 전부 다 보수적 관점으로 혹은 공격적 관점으로 둘 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만원 정도가 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코웨이가 이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8만원짜리를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 그렇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 종목들도 저는 수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가 바뀌려고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1차 팬데믹 당시에 상승을 보였던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길래, 그럼 이건 약간 마지막 어떤 단발성 시세일 수 있겠구나, 혹은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줬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은 해지 전략으로라도, 계좌의 해지 전략으로라도 수익을 좀 챙겨놓고 가자. 그래서 현대차 오늘 매도를 좀 했고요. 그래서 57%, 170만원 뭐 수익 보신 분 있으시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번 다시 올려줄 때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모멘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모멘텀에 맞게 다시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려줄 때 챙기자. 15% 수익 챙겼고요. 삼성전자 12% 수익 챙겼고, 하나금융지주 좀 많이 빠졌지만 3.7%라도 건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엔 8%에서 뭐 15, 14%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오늘도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카카오 18%.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는 기존에 이제 우량 중장기 묵직한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긴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전략이 다르니까 우리 VIP 회원님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좀 챙길 건 챙기고 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도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손실난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2180여 개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이 10%도 안 되는데 손실이 당연한 겁니다.
손실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더 빨리 극복을 하냐고, 누가 어떻게 손실에 대해서 커버를 하냐라는 거죠. 그 커버에 대한 방법을 저희는 우리 손절도 손절이지만 그 손절에 대한 손실 폭을 기존의 중장기 종목들로도 커버를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많이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내가 지금 사면 번쩍번쩍 오르고 급등주만 노리고 이런 패턴보다도요, 우리가 시장도 준비를 하고 갖고 와야 될 패턴들이 있고, 또 지금은 매도의 영역인 구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게끔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우리 VIP 회원님들은 제가 그렇게 좀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있고요. 많이 좀 사실 힘들죠. 왜냐면 기존에 이제 습관들이 또 있으시고, 제가 이제 회원님들 돈을 받아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매매는 회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종 판단은 회원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의견 플러스 회원님들의 의견을 보태다 보면 또 그런 어떤 좀 뭐랄까요, 100% 깔끔하게 리딩으로만 정확하게 틀이 맞춰지지는 않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충동적인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권이 좀 좁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면서 배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중장기 종목들은 수익권이 크니까 이런 종목들로서 나의 실수를 인정할 부분 하면서 대신에 손실은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제가 포트에다 구성을 해드리니까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내가 혼자 매매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흐름에 맞게 우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드신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변곡점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로 삼고 하락도 환영을 하고 상승도 환영을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바닥을 만드는 그런 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VIP방을 오시면 저와 함께 또 이런 종목들 지금부터 새롭게 또 편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종목 상담 자체는 불법입니다. 종목 상담을 이 번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불법적인 행위라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VIP 가입 의사가 있고 나는 VIP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하게 정보들을 제공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영상 종료 전에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